안녕하세요. 저는 인권운동 네트워크 바람에서 활동하고 있는 구태윤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시설화된 장애인 노동 제도를 넘어서라는 주제인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노동 정책이나 복지 같은 것들이 개인의 노동 경험에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또 그런 조건 속에서 장애인 노동자분들이 어떻게 행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임금이나 일자리 처우 같이 노동자들이 누리는 삶의 조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생각해 볼까요? 그랬을 때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이 모든 노동자들한테 동일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동차 공장에서 같은 생산 라인에 있는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하청 노동자와 원청 노동자가 함께 일할 때 두 사람의 임금과 처우는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노동 생산량이 같다고 하더라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안정적인 급여와 일자리 처우를 보장받지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회사에 소속감을 가진 채 더욱더 헌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된다면 하청 노동자들은 적은 임금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이 적은 임금에 더 많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작동이 됩니다. 하청 노동자들은 같은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주 다른 고용주와 계약을 맺어가면서 회사를 바꿔가면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여지 없는 노동에 계속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현실은 노동자의 임금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봤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경험하는 안정적인 조건의 노동시장을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말하고요. 하청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 조건을 제공받는 노동시장을 외부 노동시장이라고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노동 조건의 분절의 선은 방금 이야기했던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고용이 분명한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간에서도 나타나는 차이이기도 한데요. 대체로 후자의 노동자들이 불안정한 조건에서 일자리를 유지하게 되죠. 일부에서는 이런 불안정한 노동자가 안정적인 노동자와 큰 차이를 두는 것, 그래서 불평등이 더 커지는 것에 제도들이 기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사회보장 정책들이라든지 사회복지 정책 혹은 노동 권리에 관한 정책과 같은 것들이 대부분 표준적인 노동자라고 하는 상을 맞추고 있고, 이는 안정적인 노동자들의 일터에서 보이는 그런 노동자의 모습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노동의 형태를 가진 분들이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자연스럽게 배제가 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 안에서 노동자들 간의 불평등이 더욱 심해진다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분절의 선들 중에서 가장 외곽에 있는 선이 무엇이냐 하면 그게 바로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 사이에 있는 어떤 분절의 선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비장애인 노동자는 노동자라고 불리지만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을 하더라도 그냥 장애인으로 분리가 되는, 그렇게 인식이 되는 사회가 바로 이런 분절의 선에 보이는 현실들을 담고 있고, 이조차도 장애인 노동자들이 넘어야 할 차별의 선이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오늘 저의 발제는 비장애인 노동자와 다르게 장애인 노동자를 여전히 장애인으로만 인식하는 현실과 연관이 깊은 장애인 노동 경험들을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장애인 복지제도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 정책들도 장애인 노동자에게 정책의 목적과는 다르게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권들을 제한하는 형태들로 작동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용의무제도 같은 것들이 그러한데요. 장애인 노동자와 비장애인 노동자의 노동 현실의 격차를 줄이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더 많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행되는 제도가 장애인 고용의무 제도이지만, 실제로는 분담금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장애인 노동을 생산 비용으로 쉽게 환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돈으로 장애인 노동자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한편으로는 그저 의무 고용률을 채우면 된다라는 식의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일터 한 기업 안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은
그 좋은 노동, 양질의 노동을 하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의 일터는 직업 재활 훈련 시설과 비슷한 거의 똑같은 노동을 하는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위태로운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의 공간으로 이렇게 구분하고 이 사람들을 고용함으로써 우리는 고용의무제도에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업장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시장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 노동자의 존재를 쉽게 지워버리는 그렇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이제 정책이 시행이 되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조항도 본래는 그 노동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에게 어떠한 조건 이상의 삶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굉장히 권리적인 제도이지만요. 장애인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제의 조항으로부터 장애인 노동자는 생산성이 낮다. 그리고 생산성이 낮은 노동자는 최저의 삶을 보장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두 가지 명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제는 특히나 장애인 노동자가 생산성이 떨어지는 존재다라는 것을 계속 명명함으로써 차별과 편견을 더욱 강화시키게 되는데요. 두 번째 명제도 장애인 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위협적인 제도가 됨과 동시에 장애인 노동자가 꼭 아니더라도 노동시장에 존재하는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하는 데 큰 허점을 남기게 되죠. 누구든지 권리로서 최저의 삶 이상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누구든 생산력이 떨어지면 그런 삶을 보장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명제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도적인 모습이 그 노동시장 안에서의 노동자들의 모습을 양분화하고 그 두 불평등을 점차 심화시킨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어떤 제도나 정책들은 원래 그 목적이 좋은 의도라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삶을 제한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작동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제도적 실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복지 제도들이 이러한 맥락들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서구의 복지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서구의 복지국가는 노동시장에 배제되어 있는 사람들에 주목해 왔습니다. 이를 빈곤을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게 국가의 복지적인 역할이라고 받아들였고, 노동할 수 있는 존재와 없는 존재를 나눠서 노동할 수 있는 존재는 빠르게 노동시장에 적응하도록 유도하고, 노동하지 못하는 존재들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목적이었다고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이러한 선별적 복지는 현대 사회로 올수록 보편적인 복지에 대한 것으로 변화해 가고 있고 누군가에 대한 시혜로서 복지가 제공되기보다는 이것을 권리로서 어떠한 누구도 이 사회에서 처참한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복지로 변화해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거 사회에서 복지의 수혜가 부끄러운 곳이고 이거를 받는 사람과 복지의 수혜를 받지 않는 사람, 세금만 내는 사람이 양분되어 있었다면 현대의 복지는 점차 권리로서 누구나 언제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이러한 명제에 아마 동의하기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보편 복지, 어떤 복지 국가의 그 발전 흐름은 여전히 비장애인 중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의 삶에서 과연 권리적 복지란, 보편적 복지란 너무나 머나먼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여전히 장애인에게 복지란, 국가가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저 노동하지 못하는 존재인 장애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위해서 장애인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걸 서슴지 않는 그런 구조가 유지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비장애인 노동자들이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복지 경험들을 할 때 장애인들은 계속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관리 대상으로서의 복지를 경험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제도 안에서 장애인, 그 중에서도 이제 중증 장애인은 노동과 괴리된 존재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생산성에서 멀리 떨어진 몸들을 생산성 있는 몸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선이 담겨 있는 재활이라는 단어 혹은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는 장애인 복지가 제공되기도 장애인 복지가 이런 맥락 안에서 제공되면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그 복지시설에서 경험하는 노동은 항상 저생산적인 것이고 통합식 노동시장 안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이런 장애인을 노동할 수 없는 존재로 받아들이는 시선은 장애인 노동자에게 장애인이 부족해서 복지적 도움이 필요한 거야 라고 하는 접근을 하기 때문에 권리적인 경험으로서 노동이 경험될 수 없게 합니다. 그러나 앞서 얘기했듯이 현재의 복지가 권리의 어떤 담론 하에서 이루어진 복지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이런 권리적인 복지라는 것이 과거에 굉장히 당연하고 그런 맥락에서 제공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기존의 장애인 복지가 통제와 관리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었던 복지라고 하더라도 계속 장애인 복지는 비장애인 복지와 다르게 그런 맥락에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브레이크를 걸고 다시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으로 장애인 노동과 그리고 장애인에게 복지라고 하는 것은 장애인에게도 보편적인 것이고 장애인에게 권리적인 것이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장애인 노동자와 복지 제도라는 것이 새로운 관계를 맺는 어떤 상상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노동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험과 복지 제도의 새로운 관계 맺기를 상상하기 위해서 현재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하반기에 저희 노동권 담론팀이 장애인 노동자 7명을 대상으로 신축 면접을 진행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 나왔었던 장애인분들의 노동 경험에 대해서 수집하고 그것을 이제 토대로 나온 이야기들로 오늘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까 합니다. 노동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시설은 매우 익숙한 공간인데요. 조사에 참여한 분들 중 다수는 지금 직업훈련시설에 일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거쳐온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로 직업훈련 시설에서 하는 노동 경험의 특징은 맥락이 삭제된 노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노동은 휴지심 끼우기라든지 종이봉투 접기나 가방끈 묶기 같은 맥락 없이 단순한 작업들을 반복하게 되는 저생산적인 노동입니다. 이러한 노동들이 단순한 노동이고 다른 노동과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노동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인식하고 이것에 대한 의미를 체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일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 차비나 식비 그리고 사회보험료를 다 제하고 나면 마이너스가 될 만큼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일터에서 노동 공정 외에 다른 사람들과 일터를 통한 관계를 맺는다든지 아니면 이 과정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의 순간들을 가져다 준다든지 이러한 경험들이 다 삭제된 채 생산 공정에만 치우쳐져 있는 노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일종의 파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편화된 노동 경험은 직업훈련 시설에서 가장 뚜렷하고 전형적으로 나타나지만 여기에 국한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고자 할 때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장애인 노동자들한테 제공되는 일자리와 정말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장애인 노동자분의 경험에서는 엑셀과 파워포인트를 알려주는 훈련 프로그램들을 받았는데 실제로 기관에서 자기에게 소개해준 일자리는 주유소 알바, 편의점 알바와 같은 단순한 노동들이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러한 것들만 봐도 장애인의 노동의 경험에 있어서 그런 어떤 취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과 실제로 취업을 하는 일자리의 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파편적으로 얼마나 분절적으로 이해가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는 장애인 노동생의 전반에 파편성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직업을 갖는다면 표준적인 노동자라고 하는 저희의
무의식 중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꺼내서 봤을 때, 아, 누군가가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취업을 열심히 준비해서 구직 활동에 뛰어들어서 자기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가지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상상하기가 쉬운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이는 매우 실현되기 어려운 일에 가깝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이보다는 자신의 장애 유형이나 장애 정도에 할 수 있는 직무인지를 먼저 고민하게 되고 그 직무에 장애인을 뽑는 일자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훨씬 더 많은 진을 빼게 돼 있는데요. 이런 점이 바로 파편화된 노동의 결과로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애인 노동자의 노동이 당사자의 욕구와 당사자의 그런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면 이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을 구성을 하는 것은 어떠한 맥락일까요? 우리는 그걸 시설화라고 하는 맥락에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해를 했는데요. 장애 여성 공감의 시설사회와 관련된 발제문에서 시설화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설사회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권리와 자원을 차단하고 이로 인한 무능화, 무력화된 존재를 만들어 자신의 그 통제권을 제한하고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을 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을 여전히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고 노동의 과정에서도 여전히 주체성을 상실한 채 노동을 하는 그런 환경에 장애인 노동자들을 가두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맥락은 노동하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경험에서도 쉽게 확인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노동자들은 노동자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차별을 넘어서게 되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할 때, 취업 과정에서도 전형적이고 안정적인 어떤 노동자로서 있을 수 있는 일자리가 아니라 취약한 노동 조건에 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이때 이 일자리들을 순환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계약 기간이 짧기 때문에 대부분 장애인 일자리들이 아무리 좋은 공공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1년, 2년 이런 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구직 관계에 빠지게 되고요. 그 구직 과정이 다시 취업으로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재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고 그 재취업을 앞뒀을 때 장애인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는 직업훈련시설로의 입소라든지 혹은 아주 저임금의 그런 단기 일자리들, 주유소 알바나 편의점 알바 같이 자신이 원하지는 않지만 자신을 써준다라고 하는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자신의 부모나 가족을 통해서 소개를 받은 일자리들, 아니면 이제 굉장히 돈을 받기 어려운 일자리들에 국한되어 있는 몇 가지 일자리 유형에서만 계속 순환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주변부 일자리의 순환과 노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정보도 중요하고 취업과 관련되어 있는 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배울 수 있는 공간들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정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고 인프라를 활용하기에도 그 복지기관에서 제공하는 게 아니고서야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장애 접근성이 떨어져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활용할 수가 없는 교육기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취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고요. 일자리 조건이나 장애의 유형이 자신이 갖고 있는 성향이라든지 적성이라든지 이런 조건들을 다 압도할 정도로 훨씬 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보다도 나를 받아주는 일자리에 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압박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 장애 은폐라고 하는 게 발생을 하는데요. 노동을 하는 장애인들이 생산성이나 성과에 대한 기준들이 비장애인에 맞춰져 있음에도 이것을 일을 넘어서 비장애인처럼 행위하기를 바라는 사회적인 시선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혹은 장애인임을 숨겨야만 취업 상태가 유지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노동자, 정신장애인 노동자의 경험에서는 자신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정신장애인임을 밝히지 않고 취업을 했지만 취업을 한 다음부터 매일매일 자신이 장애가 밝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시간을 보내셨고, 그래서 그런 일자리가 주는 임금 수준이나 일자리의 처우가 훨씬 더 좋았음에도 차라리 복지기관에서 알려주는 노동이 낫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경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는 이 비장애인스러움을 강요하는 일터에서 장애인들이 받는 압박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비장애인 중심의 일터에서 장애인 노동자로 살아간다는 거는 일터에 개인의 일방적인 적응을 강요받는 것이기도 하고요. 평가 등의 시스템에서 배제되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주변화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편견에서 시작되는 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가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환경에서 비장애인만큼의 노동 생산력을 내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자들이 하는 노동의 공정에 들어가는 품보다 훨씬 더 많은 품이 들어갈 때가 많은데요. 이거를 과연 질 낮은 노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도 있지만 생산품 자체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를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한 시각장애인 노동자는 성과에 대한 평가가 자기 어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직장에서 일하면서 성인 중심의 의사소통 안에서 자기 어필의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고 이로 인해서 저평가된 노동을 했었던 경험을 나눠주셨는데요. 이는 장애인 노동이라고 하는 게 실제로 저생산성에 뭔가 가치가 덜한 노동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비장애인 중심으로 노동 현장이 구성이 되고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어떻게 주변화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분절된 노동시장의 존재 자체가 노동자들이 평등하고 모두가 안전한 수준의 삶을 가지는 것보다는 모두가 능력이라는 어떤 허울 속에서 다르게 처우하고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주변화가 시작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분절은 장애인 노동자가 경험하는 차별과 연관이 깊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노동 공간 안에서도 곳곳에 추락할 여지를 만드는 안전한 노동지대에 대한 축소를 만들어가는 방향이라고 또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 경험에는 마치 유리파편과 같이 잘 보이지 않지만 계속 상흔을 남기는 그런 방식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의 경험들이 담겨 있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은 다양한 장애에 대한 차별과 혐오들이 묻어 있고 차별의 맥락도 매우 복잡해요. 그래서 한 지역에 사는 정신장애인 노동자는 장애인 노동자로서 경험하는 배제가 어떠한 것이냐고 물었을 때, 서울 지역이 아닌 지역의 인프라의 부족이라든지 아니면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 등록을 했을 때 견뎌야 하는 사회적 혐오라든지 어떤 의사 권력에 대한 문제라든지 다른 장애 유형과 다른 당사자 단체의 조직화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장애인 노동 정책들의 성과 중심성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처럼 장애인 노동자들이 경험하는 차별이 굉장히 다양한 제도와 담론과 정책과 문화와 함께 역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차별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것에 대응하는 것조차 어렵게 하는데요. 이런 조건 안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차별을 개인의 자원이나 능력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이걸 하지 못했을 때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이어지게도 됩니다. 또한 장애인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학력이나 장애 유형이나 지역적인 차이, 젠더와 함께 역동하는 중층적인 차별들이 장애인 노동자의 삶을 여러 차원에서 옥죄게 되는데요.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 노동자들은 연대를 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이 되고 장애인 노동자들 개인이 알아서 일터에 적응하도록 강요되면서
관리자의 폭력적인 태도의 근거로 삼아서 장애인 노동자를 더욱더 위태롭게 하는 경험들로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한 발달 장애인 노동자 분께서는 지금 권리중심형 일자리에 일하는 것과 이전에 직업재활훈련시설에서 일했을 때 무엇이 다른 경험이었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때는 비장애인 관리자, 매니저가 무서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왜 그렇게 왜 그 사람이 무섭게 대했냐고 질문했을 때 자기가 느려서, 자기가 적응하지 못해서라고 답했지만 사실 그 맥락 안에는 발달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일터와 발달 장애인 개인에게 적응을 시키려고만 하는 그런 문화들이 담겨 있는 대답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그 권리중심형 일자리에서 충분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기구의 도움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위기 자체가 동료들 간의 그런 서로 간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해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일터에서의 노동 경험에서는 이분이 같은 노동자이고 같은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 경험의 질이 완전히 다르고 이런 노동이 자신에게 주는 만족감이 훨씬 더 큰 경험들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걸 개인들이 넘어서라고 했을 때 그것이 잘 넘어설 수 없는 문제이거니와 그것이 개인에 대한 비난과 폭력으로 경험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이 장애인 노동자들을 시설화시키는 복지 제도와 노동 정책들의 한계인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을 꿰뚫고 있는 것은 이들이 노동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편견 하에서 이들의 노동에 대해서 묻지 않고 그 경험에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보지 않고 일단은 여전히 장애인 노동자들을 통제하고자 하려고 하는 그런 시설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크게는 장애 선별적인 복지 제도나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 정책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어떤 제도에 대한 연관성이 있다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정말 다양한 제도들과 맞물려서 작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사회에서 살아가는 장애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통제하고 주체성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여러 제도들과 연결되어 있는 차별들에 자주 노출이 되고 이를 극복해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은 제도를 넘어서는 그런 한계를 넘어서는 변화를 가지고 오기도 하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면서 경험을 하는 역량의 증진은 일반적으로 생산성과 직결된 능력과 연관되어 있는 노동 역량의 증진이라는 것을 넘어서 책임과 권한의 이양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주체성을 증진시키는 인파워먼트의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터에서 노동을 통해서 자신을 알게 하고 그리고 자신을 인내하고 그 고생을 수행하면서 얻은 생산물에 대한 만족감을 얻는 그런 일련의 노동의 경험들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은 노동자의 내면 세계와 능력 자체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를 넘어서 또 노동하는 존재라는 것을 노동하는 존재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는 게 스스로에 대한 통제권이나 관리권을 남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역량 강화에는 노동을 통해서 버는 임금이라는 경제적인 자원이나 그 직장에 대한 소속감을 공유하는 동료 관계에서 주는 사회적인 자원 또한 중요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을 하면서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자신을 변화시키는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일터에서 다양한 업무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인 존재임을 체감하는 거나 타인과 함께 조율의 과정을 거치면서 어떤 생산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 그리고 권익공호나 자조모임과 같이 사회적인 가치가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고 이 노동을 사회적인 의미를 찾아가는 것, 그리고 인식하는 것들은 시설화된 노동이 박탈해 왔었던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을 보다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드는 어떤 힘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은 장애인 노동자들을 내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존재로서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게 하는 어떤 역동을 가지고 있는데요. 시설화의 맥락에서 장애인에게 시설이나 가족의 의탁한 삶이 강요되는 것은 이 사회가 비장애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자원을 박탈함으로써 이들의 주체성을 통제하는 어떤 결과물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임금이라는 자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출퇴근을 하는 고정적인 삶의 패턴을 갖는 것, 또 동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시키는 것, 이런 것들은 주체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장애인 노동은 사회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이 비장애인 중심의 노동시장에서 일으키고 있는 균열이 바로 노동에 대한 뻔한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많은 사람들에게 노동을 왜 해? 라고 물으면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은 임금을 벌기 위해서라고 하는 뻔한 대답을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이 같은 사회 안에서 경험하지만 비장애인 노동자들보다도 훨씬 열악한 조건, 그리고 다른 메커니즘에서 돌아가는 그런 노동 환경 속에서 보여주는 노동의 경험이 과연 자본주의 생산체계 안에서 그 기능으로서 하는 노동이 우리에게 최선의 노동인가 하는 질문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저생산성의 질 낮은 재활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불안정한 노동자지만 장애인 노동자들이 노동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다르게 둠으로써 노동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균열을 가지고 오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에게는 사회적으로 비생산적인 노동이 할당되어 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장애인들의 노동의 욕구는 하기 쉬운 노동을 하고 싶어요에 있지 않거든요. 실제로 장애인 노동자분들이 노동을 왜 하시냐라든지 노동을 할 때 언제 기쁘냐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자신의 능력에 딱 맞지 않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성취하는 것들의 만족감을 얻고 계셨고 그것의 사회적인 의미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 과정에서 노동을 통해서 누구보다 얼마나 덜 생산했는지, 더 생산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 성취가 가지는 의미를 내면 세계와 사회에서 찾는 과정이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어쩌면 지금의 생산성 가치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는 사회가 이 생산성 가치가 허구라면 과연 다음 세계의 미래의 노동에 무엇에 주목해야 하는가를 질문했을 때 이에 대한 답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질문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정창조님과 명숙님이 발제를 해주셨던 내용 중에 생산성의 허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들어 있었는데요. 사회적인 가치 그리고 생산성이 아닌 노동이 생산하는 사회적인 가치와 그런 의미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재조직화한다는 것이 미래의 노동시장의 변화 안에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지금 나눠야 하는 이유는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가 덜 발전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사회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많지 않죠. 지금은 인류 사회 안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대를 살고 있다고들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가 있고 불평등의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때에도 자본들은 조금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고 노동자의 몫으로 조금 덜 주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요. 이런 사회 안에서 저희는 살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앞으로도 전체 자본의 생산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자본의 논리가 만연해 있는 사회에서 과연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장애인 노동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노동자의 삶이라는 것이 더 나아진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본주의 자체가 사람에 대한 그리고 권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런 원리에서 다시 생각될 때
노동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에 대해서 노동 경험이 가지는 사회적인 가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이런 노동들이 미래의 노동은 과연 어떠해야 할까? 그리고 효율적 생산적인 노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지금 사회적 가치가 아닌 어떤 파괴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노동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들을 좋은 경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회가 과연 옳은 사회인가? 우리는 더 나은 노동의 경험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양질의 노동을 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들을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남으로써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장인데요. 글의 시작에서 우리 사회를 정의하면 비장애인 노동자는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는 장애인인 사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럴 때 현재 우리는 장애인 노동자가 그 자체로 장애인이면서도 노동자일 수 있는 미래 세계에 대한 재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간략히 그 가능성을 가진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해요. 그러니까 오늘 저의 발표가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에서 드러난 문제로 시설화에 대해서 주목을 했고, 그 시설화는 제도들이 장애인 노동자 개인을 통제하고 관리함으로써 주체성을 상실하는 방향으로 작동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러한 시설과의 이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마치 시설 자체의 규정이나 규율 같은 것들이 중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복지시설이라고 불리는 시설들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시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의 삶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시설로 변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시설의 완전한 폐지냐, 개선이냐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설이 있건 없건 장애인의 인권 향상과 불평등이 해소되는 사회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시설은 필요한 사회인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질문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권의 그 개선이나 어떤 장애인 노동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중심으로 이전까지 장애인의 노동 능력을 평가했었던 평가 방식이 다시 시설에 대한 다른 평가의 방식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존의 훈련이라는 단어 혹은 재활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있는 담론에 대한 성찰과 변화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소득보장 정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노동 소득이 아닌 장애인의 소득을 높이는 접근이 꼭 필요할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그 인터뷰에서 나왔었는데요. 장애인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조건에 놓이거나 질 낮은 일자리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일자리와 연결되어 있는 임금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연결되지 않는 그냥 시민으로서 보장받는 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 노동자들이 보다 자신에게 더 나은 일자리를 선택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기반이 되는 소득 기반 정책들은 장애인이 빈곤하기 때문에, 취약하기 때문에, 소수자이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의 임금을 조금 보장해주는 그런 선별적인 정책이 아니라 시민이라면 누구나 권리로서 일정 정도의 삶의 수준 이상을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로서 보장받는 기본소득과 같은 그런 제도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장애인 노동자가 장애인 노동자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노동자는 장애인이거나 표준적인 노동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도식이 깨어질 필요가 있고 이를 벗어나서 장애인 노동자 자체가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그런 변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같은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만연하게 만드는 그런 이제 조항들이 삭제가 되고 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고요. 또 중층적인 차별에 대한 저항을 할 수 있는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같은 것들을 상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실제로 장애인 노동자분들의 노동 경험에서 전문적인 근로지원인이나 통역사, 그리고 이들의 전문성이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도 이들의 노동 환경에서의 노동 경험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비장애인 중심 일터를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이제 지원인들과 보조기구의 이용 접근성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노동 경험을 토대로 하는
노동 환경의 개선, 모니터링을 하고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들도 꾸준히 많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노동자가 그대로 존재하는 세계는 장애인 노동자는 노동다운 노동을 향유할 수 있는 세계라고 할 수 있고요.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논리에 억압되어 온 노동시장 전반에서는 과연 노동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서 균열을 가지고 오고 새로운 노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세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노동자들의 노동 경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논의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일자리들이 좀 많아질 필요도 있다고 한편으로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